황수건의 어리석은 짓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인 거야? 시합관이 왔는데 뭐 일본어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종치는 타이밍도 까먹는다는 거죠. 이해가 시? 또 하나는 뭐였어? 선생님들이 뭐예요? 황수건을 좀 놀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황수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뭐 아내가 혹시라도 자기가 모자라서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던 와중에 뭐 한 거야? 네 아내 도망갔다고 뻥을 치는 바람에 뭐 한 거야? 학교 종을 갖다가 원래 뭐 20분 만에 치거나 30분 만에 쳐서 뭐 하는 거야? 서둘러서 끝냈다라는 일화도 있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자, 오늘은요, 마랑술 뭐해? 지난 시간에 우두 얘기를 했던 거죠? 삼산학교에 새로운 급사가 왔는데, 그것도 급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급사였고, 잘린 이유가 지금 말한 이런 일화 때문인데, 새로운 급사를 빼버리고 자기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대? 근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 그런데 근력을 알아보려는데, 뭐해? 자기가 학교 앞에다가 돌멩이를 놨다는 거지. 그래서 뭐해? 자기는 겨우겨우 굴려서 놨는데 이 새로운 급사가 이걸 똑같이 굴려서 없앴는지 아니면 번쩍 들어서 없앴는지에 따라서 근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심?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또 무슨 얘기를 해? 우두를 넣지 말라는 거죠. 왜? 우두를 맞으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뭐해? 자기가 맞아보니까 힘이 빠지더라는 거죠. 왜 그렇소? 라고 말하니까 또 엉뚱하게 뭐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동문서답 상황. 그래서 어쨌든 이 서술자인 나는 뭐해? 황수건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뭐해? 고맙게 여기죠. 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나를 뭐해? 알려주려 도와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갑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또 내가 질문한 거죠.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까이 노릇을 합니까? 이런 얘기죠. 합시오. 고스까이다 미치시고요. 이건 어휘니까. 자, 고스까이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학교나 관청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고용한 사람. 자, 누가 고스까이 노릇을 합시오. 그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왜 하려고 한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돈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미천만 있으면 야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는 뭐야? 번듯하게 이런 얘기예요. 보기 좋게 장사를 한 턴뎁시오. 장사를 할 텐데요. 이런 얘기죠. 한데 그래? 무슨 장사? 말하고 싶으면 이거 무슨 장사에다가 살짝 밑줄으세요. 하나만 써놓으세요. 서술자의 화법의 특징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서술자의 화법 특징. 선 하나 찍으시고요. 그걸 뭐라 그래? 이거 맞지? 뭐하고 비슷해? 삼파수라고 비슷해요. 삼파술. 이 삼파술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소크라테스입니다. 삼파술이 뭐야? 삼파가 뭐 하는 사람이야? 애를 받아주는 사람이죠? 삼파술이라는 건요, 소크라테스가 그 옛날 그리스 시대에 뭐 한 거야? 단적인 예가 있어요. 어떤 아고라 광장이라고 그러죠? 정치하는 광장. 거기서 열변을 토하는 청년을 하나 불러와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불러와서 뭐라 그래? 자네 아까 보니까 뭐해? 아주 굉장히 열띠게 뭔가 자기의 의사표시라던데 뭐에 대해서 얘기했나?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리스의 현재 모습과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훌륭하고. 이렇게 듣고 난 다음 또다시 뭐해? 질문을 유도해. 그래. 자네가 보기에 그리스의 앞날은 어떤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해? 우울해? 우울한 건 뭔가? 이렇게 계속 뭐해?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의 말을 유도해내는 그런 서술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그 앞에서도 뭐라 그래? 너 그래. 그럼 삼산학교에 들기만 기다려? 그러자 에이 누가 고스까이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럼 무슨 장사?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황만근의 어떤 의도라든가 생각을 유도해내고 있죠. 듣고 계심? 참고로 알아두세요. 갑니다. 방학 때까지 참이 장사도 하고 싶죠. 참이가 뭐야? 참외. 가을부터는 군반 장사도 좀 하고요. 외떡은 뭐야? 일본 떡.
습자지라는 거 종이 좀 얇은 거, 그 붓글씨나 이런 거 쓸 때 좋아요. 도화지 장사를 막 합죠. 삼산합회 그러시고요.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나 좋아하겠쇼. 저를요, 선생님들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칩니다요. 이런 얘기예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건 써놓으세요. 황수건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허풍스러운 측면이 있음. 나는요, 나와펴르시고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서술자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황수건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3원이라는 건 뭐에 말한 것처럼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이 3원이라는 돈 정확하게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도 그 돈을 세본 적은 없어서 현진건 혹시 들어봤니? 현진건의 대표적인 작품 뭐 있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 있죠?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 보면 뭐 나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번 돈이 뭐에 거의 뭐 하고 해서 거의 1원 50전? 막 이런 식으로 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추어탕도 먹고 막 그래요. 이 3원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같은 일제공 강점기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아시겠죠? 이런 걸 갖다가 주는 거 보면 대단한 애정이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황수건을, 가로친 부분, 황수건을 정직하고 따뜻한 인간성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서술자의 모습.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대요. 그 앞에 그러시고요. 그는 3원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좀 역시 단순하죠. 그죠? 써놓으세요. 황수건의 천진난만하고 단순한 모습과 성격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라고쇼 하고는요. 밑줄 보세요. 나 없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답니다. 밑줄고요. 뭐야 이거는? 써놓으세요.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상. 그리고는요, 올 여름 동안에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답니다. 좋은 의미로 말하면 뭐겠어? 장사가 잘 돼서 정신없어도 못 왔을 수 있겠지, 그지? 반대 의미라면 뭐 하는 거야? 네, 장사를 망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냐는 뭐 뒤에 들으니 앞에 하시고요.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치시고요. 장마가 들어 써놓으세요. 참외 장사를 실패한 요인. 뭐 전부는 아니겠죠. 그 요인 중에 하나겠죠. 미천만 까먹었고요. 또 그까지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요.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답니다. 저희끼리는 누구야? 황수건과 그 부인들끼리 이런 일이 부인끼리겠죠. 금슬은 뭐야? 부부간의 애정. 괜찮았건만 동서니까 뭐 하는 거야? 남자 형제의 아내겠죠.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라고 한답니다. 남편만 남 같으면 남편이 누구야? 쓰는 게 중요한 게 볼 줄 알아야지. 황수건이죠. 남 같으면 밑줄이시고 남 같다는 게 뭐야? 네, 정상이라면 또는 뭐에 멀쩡하다면 싫으면 모자라지 않다면 이런 얘기겠죠. 의역하시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즉 뭐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아 더러워 안 입고 와. 언젠가는 뭐해? 우리 남편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왜? 보통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 좀 더 노력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언젠가 나도 독립해야지. 이런 날을 기다리며 살 것이나. 하지만 뭐해?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 왜? 남편이 남 같지가 않으니까. 얘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해?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분이요.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놔? 말하기 방식으로 황수건에게 벌어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 큰말 짚고요. 장사도 실패하고 아내가 달아나는. 장사도 실패하고 아내가 달아나는. 한자성은 뭐요? 설상가상의 처지. 엎친 데 덮친겨. 서리가 내린데 뭐해? 눈도 내려. 눈 내리는데 서리 내린 거 참. 아시겠죠?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답니다. 밤인데 달포만에. 달포에다 미치시고요. 달포 이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달포가 뭐야? 한 달이 조금 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달이 30일로 기준한다면 뭐 33일, 34일 뭐 이 정도.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에 또 찾아왔대요. 웬 포도 미치세요.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 미치시고요. 또 역시 뭐야? 써놓으세요.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을 드러내는 대상, 소재. 고마움을 드러내는 대상 또는 소재.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들어왔답니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앞에 계시고요.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가로 닫으시고요. 그리고 굳이 앞에 말하면 종이에 싸지도 않고. 보통 포도 종이에 싸 안 싸? 싸죠. 뭐 하려고? 보호하면서 판매하려고. 그치? 근데 싸지도 않았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뭔가 제품을 생산하려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 정도는 암시는 했어야 되는데. 그치?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황수건의 착한 성품. 하는 때였답니다. 웬 사람 하나가요.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앞에 두시고요.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새로운 사건의 발생으로 나를 위해 포도를 훔친 황수건의 상황. 나를 위해 포도를 훔친 황수건의 상황이죠. 좋게 말해서 어쨌든 은혜를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죠? 수건이는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답니다. 밑줄 보세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미치고요. 써놓으세요. 인물의 외양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줌. 나는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미치고요. 현대풀이 알아두셔야죠. 뭐야? 즉시 깨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시 깨닫다. 상황 파악이 빨리 끝났다는 거죠.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요. 포도값을 물어주었답니다. 포도값을 주고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답니다. 참 뒷수습은
나 앞에 가르시고요. 나는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고요.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대요.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는 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을 굴려보며 먹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왜? 훔쳐서 어쨌든 내가 또 돈 물어줬는데 그 포도를 갖다가 뭐해? 가져다 줬다는 그 마음씨 때문에 뭐 하는 거야? 포도를 아껴 먹고 있으면서 또 먹으면서도 뭐야? 하나하나 입에 굴리면서 뭐 하는 거야? 황수건의 마음 또는 고마움의 표시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죠?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황수건의 순박한 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서술자의 태도. 거기 그 순정의 열매 밑줄 그시고 이거 알죠? 순정의 열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순정의 열매가 바로 뭐야? 훔쳐온 포도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건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결말입니다. 어제랍니다. 문 안에 들어갔다가 사대문 안이죠. 서울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앞에 러시고요. 불빛이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요. 밝은 달 빛이요. 깁을 깐 듯 하였대요. 깁에다 미치시고요. 깁은 뭐야? 비단천이에요. 비단천. 싫으면 우리 흔히 영화제 같은 데서 뭐해? 레드카펫 있죠? 레드카펫 연상하시면 돼요. 오케이? 보세요. 불빛이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밝은 달빛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마치 레드카펫을 쭉 깔아준 것 같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 달빛의 은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 드디어 이제 제목인 달빛과 관련된 게 나오죠. 그런데 포도와 함께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막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 앞에 쓰고요. 사케와나 미다까 다메이 키까 가로 닫으시고요. 뭐 해석은 뭐야?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는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술은 눈물, 사케가 눈물이죠? 아니, 술이죠? 눈물인가 한숨인가? 커마 찍고요. 써놓으세요. 불행한 삶에 지친 황수건이 술을 마시고 현실 체념적 심리를 노래로 대변한 겁니다. 아이고, 그죠? 현실 체념적 심리를 노래로 대변한 겁니다. 이것을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대요. 보니까 수건이 같았답니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뭐예요? 대사. 하고 아른 채를 하려다가 그가 미치고세요.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 미치고요. 뭐요 이거? 네, 써놓으세요. 포도 훔친 사건이라고 써놓으세요. 포도를 훔친 사건. 또 하나 또 뭐 있어? 그 전에 돈 3원을 갚지 못한 사건. 참회장수하라고 돈 줬는데 그죠?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일을 생각하고는요. 회가 펴르시고요.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뭐하고 있어? 써놓으세요. 난처해야 할 황수건을 배려하는 서술자. 대단한 애정이죠. 그는요. 길은 보지도 않고요.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에다 비치시고요. 전에는 담배 피는 걸 못 봤는데 지금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건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뭐라 써야 돼? 일제강점하에서 능력도 없고
아내도 잃어버린 황수건의 황수건의 답답한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소재입니다. 답답한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소재죠.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답니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대요. 달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 하나 치세요. 제목이죠. 써놓으세요. 그다음 달밤의 기능 써야 돼. 달밤의 기능. 주인공이 불우한 처지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하나 더. 그냥 부각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써놓으세요. 비극적인 결말을 서정적이라는 건 뭔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 정화가 뭐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약간 좀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중요합니다.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달밤 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로 뭐야? 황수건의 불우한 처지, 답답한 심리, 암담한 현실, 그 속에서도 뭐 한다는 거야? 너무 우울해서 처지는 분위기를 나름 조금 건져 올렸다 이런 얘기죠. 알아두시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와. 갈래 써주세요. 갈래 현대소설 앞에 내용 정리요. 현대소설이자 단편소설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당연히 뭐예요? 애상적이죠? 우울하잖아. 그죠? 애상적. 또 서정적, 애정적, 애상적, 서정적. 자, 시점은 당연히 뭐예요? 써놓으세요. 작품 안에 서술자가 중심인물을 관찰,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관찰,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언제야? 1930년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성북동 일대라고 써놓으세요. 성북동 일대. 물론 오늘날은 서울이죠. 주제는요, 뭐예요? 각박한 현실로부터 밀려나 적응하지 못하는 황수건에 대한 연민. 자, 밑에다가 특징. 자, 특징은요, 첫째, 뭐예요? 황수건과 관련한 일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열했다.
두 번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이나 처지를 드러내는 간접 제시가 많음. 세 번째,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보여줌. 자, 마지막 네 번째, 달밤이라는 배경을 통해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달밤의 기능,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데 그 우울한 걸 너무 과장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자, 넘겨보시죠. 홍계월전. 자, 홍계월전 아는 거. 관료? 남장해가지고 했는데 병 걸려서 의사가 일찍 주니까 여자 먹여서 망했다 느끼고 오케이. 줄거리 얘기. 말고. 소시는 그러면 안 나왔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 그냥 그거 줄거리 그냥 쭉 읽고 요약하고 그냥 특징은 표기잖아요. 표기 쓰고. 괜찮아. 과가 다 달랐어. 빨리 다른 데 아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봐. 안 들어. 홍계월 안 했어? 홍계월까지 했잖아. 그래, 내가 얘기하지. 자, 홍계월전은요, 뒤에 학습활동에서 짧은 거지만요, 이 작품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줄거리만 얘기하시면. 자, 아버지가 홍무고요, 엄마가 양씨입니다. 미안하지만 고전소설에서 여자들은 이름을 안 써요. 성씨에다가 씨만 붙여요. 여기서 태어난 게 바로 누구야? 홍계월이죠. 자, 이 작품은요, 배경이 어디야? 중국이에요. 중국 언제야? 명나라 시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소설을 바로 뭐라 그래? 일종의 영웅소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오케이. 자, 영웅소설에는 뭐가 있어? 영웅소설에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혹시 주몽설화 기억나니? 주몽설화 혹시 알고 있니? 자, 주몽설화를 배경으로 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자, 첫 번째, 이 영웅설화의 구조는 첫 번째 뭐야? 고귀한 혈통이 나와요. 고귀한 혈통. 주몽 생각하면 주몽의 아버지 누구야? 해모수죠? 천신이에요. 엄마 누구야? 유화죠? 유화 뭐야? 곡식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유화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백이죠? 하백 뭐야? 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고귀하죠. 두 번째, 뭐해? 기이한 출생을 합니다. 기이한 출생. 주몽 어디서 태어나? 아래서 태어나죠? 그래서 기이한 출생이에요. 세 번째, 뭐가 나타나? 이 비범한 능력이 나와요. 비범한 능력. 그래서 뭐해?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뭐해?
화살을 만들어 달라 그랬죠? 그래서 화살로 뭘 쏴? 날아다니는 파리를 쏴요. 파리. 아시겠죠? 비범한 능력. 이거 쓰셔야 되는데 홍계월전. 자, 네 번째 뭐가 나와? 항상 위기와 시련이 나오죠? 위기와 시련이 바로 뭐였어? 금왕의 아들들이 뭐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대소와 영포 이런 애들.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누가 등장해?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조력자. 조력자가 뭐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뭐해? 이거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목표를 뭐 하는 거야? 성취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의 뭐해? 영웅 소설의 구조예요. 자, 홍계월전도요. 비슷해요. 자, 먼저 고귀한 혈통 뭐해? 이 홍무가 뭐 하는 거야? 명나라의 유명한 뭐 가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고귀한 혈통이 돼요. 물론 기이한 출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좀 없어요. 아시겠죠? 비범한 능력 엄청나죠? 얘 비범한 능력이에요. 좀 이따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기와 시련은 바로 뭐야? 난이 일어나죠? 오케이? 명나라에 난이 일어나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하는 거야? 도적놈들이 뭐 하는 거야? 도적놈들이 홍계월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부모님하고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도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기와 시련을 맞죠. 자, 조력자 누구야? 네, 여공과 그 다음 누구? 곽도사가 있습니다. 곽도사. 곽도사한테 도수를 배우고요. 여공은 거두어 줍니다. 그래서 이 여공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 여공의 자식에는 원래 아들이 있죠. 그죠? 이름 뭐요? 여보국이요. 홍계월은 똑같이 여씨의 자식으로 길러지는데 남장을 하게 되죠. 이름 뭐요? 네, 여평국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남장을 한 여자죠. 그죠? 남장을 한 여자, 그죠? 남장을 한 여자예요. 그죠? 이런 소재, 이런 모티프라고 말을 해요. 국어에서는 모티프라는 건 화소, 이야기의 요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해? 여공의 자식으로 길러지고 뭐해? 곽도사에게 뭐 무예를 배워요. 도수를. 그래서 뭐해? 이 비범한 능력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해? 명나라에 뭐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뭐 하는 거야? 평국이 나가서 뭐로 돼? 원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부하장수예요. 부하장수가.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 평국이 높죠? 그래서 평국이 창창창창해서 다 죽여요. 그러다가 보국이 뭐 한 거야? 가서 맞서 싸우다가 뭐해? 1대1로 싸우는데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뭐해? 다른 이 적국의 다른 놈들이 더 등장을 해서 보국이 죽을 위험에 처해요. 그때 평국이 말가벗고 뭐해? 다 죽이고 구해와요. 그러니 보국 입장에서 뭐 하겠어? 고맙지만 고마움도 있지만 뭐가 있어? 약간의 위화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뭐 한 거야? 이 공을 세우고 어디 궁궐로 들어왔을 때 뭐해? 임금이 포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뭐해? 평국이 아파요. 그래서 진맥을 했더니 뭐 한 거야? 어이가 여자임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여기 파트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알아? 평국도 아는 거죠. 왜? 어이가 진맥하고 왔으니 내 뭐해? 여러 가지 맥이 여성의 맥이라는 걸 알 거다. 그럼 이미 천자에게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그래요. 하늘 천자의 아들 저자 해서 명나라의 왕을 갖다 황제를 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 천자를 속였잖아. 능멸했지. 왜? 여성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거든. 근데 여성의 몸으로 남장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관직에 오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해? 임금을 황제를 갖다 속인 격이 된 거잖아. 그러니 죽을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누구? 여공에게 뭐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으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갖고 뭐 한 거야? 천자에게 가서 구하는데 천자가 오히려 뭐 하고 있어? 천자도 알고 있는 거지 뭐. 이 나라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평국밖에 없어. 비록 여자지만. 얘 없으면 뭐 하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오히려 뭐해? 괜찮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뭐해?
뒷부분. 보국이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죠. 보국 좋아 싫어? 싫죠. 왜? 여자가 더 잘났는데. 무슨 말 이해가? 남자가 고졸인데 여자가 뭐야? 그 가방끈이 너무 길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생각해봐. 아 물론 사랑하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 얘가 그래서 뭐해? 둘이 결혼하는데 마지막 날에 평국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좀 약간 그런 거죠. 뭐 마지막 날이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 다음 날 결혼하게 되면 그래도 뭐해? 남자가 위잖아. 조선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야지. 여필 종부라고 한단 말이야.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얘한테 큰 소리 치겠어? 생각하고 뭐해? 마지막으로 한번 뭐해? 대접을 받겠다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보국이한테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군대 애들 싹 다 뭐해? 연병장, 쉽게 말하면 운동장에다가 집합시켜. 그리고 굴례를 올려. 그러자 뭐해? 보국이가 아이씨 진짜 저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이면 결혼하면 내 부인인데, 내 부인이면 미친데, 저게 마지막까지 저러네? 해서 열받는데, 뭐 하는 거야? 말을 좀 안 들었죠. 그러자 뭐해? 평국이가 패요.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 뭐 하겠어요? 부모님이 뭐 어쨌든 뭐 허락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보국이가 누굴 얻어? 뻔하고잖아. 누구? 세컨드. 첩을 얻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같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 평국에는 저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이 눈치 없는 누가 첩이 뭐해? 보국이를 믿고 뭐 하는 거야? 흔히 말한 깝을 치는 거죠. 우리 보국이가 날 사랑하는데 넌 뭔데? 이러다가 뭐해? 평국이가 이거 봐라? 죽여버려요. 아시겠죠? 이런 캐릭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야? 헤어졌던 이 부모들 다 찾아요. 역시, 뭐야? 자,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아셔야 되죠. 뭐 있어? 고전소설의 특징. 제일 먼저, 결말하면 무슨 결말이야? 행복한 결말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이런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죠. 전형적인 고전소설 때. 두 번째, 고전소설의 무슨 성이야? 우연성이죠, 우연성. 갑자기 뜬금없이 짠 하고 나타나다는 거죠. 오케이? 우연성의 반대는 뭐야? 필연성이죠, 그죠? 또는 뭐 그럴 만한 성질, 개연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거죠, 그죠? 또한 이 우연성하고 비슷한 게 뭐야? 전기성. 이 단어 아셔야 돼요. 전기성. 전기성이 뭐야? 이거 살짝 지우고. 전기성이 뭐야? 정기적이다. 이런 말하면 뭐야?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돼. 이거 전기성 뭐야? 비현실성을 말해. 장풍 쏘고 날아다니고 이런 거. 아시겠죠? 이 전기성하고 좀 상대적인 말이 뭐야? 개연성이에요. 현실에 있음직한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웬만하면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제를 말하는 거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제는 뭐야? 권선징악이야. 권선징악. 권선징악이 뭐야? 권한다. 선, 착한 것을. 응징한다. 악한 것을. 이게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결말이라고. 주제라고. 이해가시? 알아두셔야 될 게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성과 영웅소설의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 그 다음에 뭐해? 마지막 아까 말했죠. 뭐야? 위기가 이거 난이 일어나죠. 난이 일어나니까 뭐해? 전쟁이 있죠. 이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뭐라 그래? 이거 아셔야 돼요. 군담소설이라고 말해요. 군담소설. 꼭 아셔야죠. 알고는 계셔야죠. 그리고 군담소설에 비해서 이렇게 기이하면서 이런 것들 비슷한 거 뭐야? 박시정 같은 게 있죠? 박시정 혹시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무슨 내용이야 이건? 박시정은 흔히 전후는 아니죠? 전에는 뭐해? 되게 못생겼죠? 되게 못생겨서 뭐해? 이시백이라는 남자하고 박씨의 아버지가 금강산의 도사예요.
20액의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어서 둘이 결혼시키죠. 20액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해? 이 집안에 있는 하인들조차도 무시하죠. 왜냐면 너무 못생겼어. 아버지가 뭐해? 첫날 밤에 들어가라고 막 강요해서 들어갔다가 기겁하고 나와요. 그 정도로 못생겼어. 아시겠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박 씨가 뭐해? 이 20액의 시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갔다 올게요. 그래서 갔다 와. 하늘 날아서. 비현실성이죠. 전기성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다. 자, 이제 뭐 하는 거야? 본 모습을 찾을 때다. 그래서 얼굴을 싹 탈피시켜주죠. 그래서 갑자기 뭐해? 엄청난 미녀가 되죠. 그때부터 20액이 뭐해? 좋아서 계속 뭐해? 만나러 가는 거죠. 어쩌겠어. 얼굴 따지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해? 이제부터 나란히로 바뀌는 거죠. 바로 뭐야? 우리나라 큰 난 중에 하나 뭐 있잖아.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청나라가 쳐들어오자 뭐 하는 거야? 사실은 뭐야? 백성들이 많은 수탈을 입죠.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보복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복 못하니까 뭘로 하는 거야? 문학작품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야? 이 청나라 놈들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누가 때려 죽여? 힘센 남자가 때려 죽으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해? 여자를 내세우는 거죠. 얘가 여자 박씨를 내세워서 뭐 하는 거야? 그 청나라 장수들을 갖다가 응징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통쾌함을 부여하고 싶은 게 박씨전 비슷해요. 그러니까 또 전쟁으로 소설을 쓰니까 무슨 소설이야? 분담 소설인 거죠. 여자의 영웅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홍계호라고 비슷한 거죠. 아시겠죠? 참고로 되었음? 질문합시다. 힘 좀 내. 뭐 할 말 있으면 뭐 안 보여? 권선징악? 착한 건 권하고 악한 건 응징한다. 자, 갑니다. 이거 짧으니까 앞부분 줄거리. 내용 길지도 않아요, 이거. 자, 갑니다. 자, 명나라 때 미치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시간적 배경.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계월을 낳아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놔? 명문가인 홍무의 자손, 어렵게 얻은 자식이라는 속성을 통해 이거 영웅소설의 구조인 뭐요? 고귀한 혈통을 보여줌. 써놓으세요. 영웅소설의 고귀한 혈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 미치시고요.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 뭐요? 남장 여자 모티프라고 써놓으세요. 장사랑 펴시고요. 장사랑의 난을 피하다가 부모에 헤어진 계월은 강물에 버려진답니다. 가로다시고요. 자, 이게 바로 뭐요? 이거 영웅소설의 구조의 뭐에? 위기와 시련에 해당. 영웅소설의 구조에서 위기와 시련에 해당합니다. 여공은요. 여공 동그라미치시고요. 뭐라고 써놔? 조력자. 영웅소설의 구조죠. 영웅소설의 구조상 조력자에 해당한다는 거. 계월을 구해서요.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평국에다 미치시고요. 여평국이라고 쓰시고 남자로서의 계월 이름.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수행하게 한다. 곽도사에게 수학하게 한다. 미치시고요. 곽도사 뭐라고? 조력자 투.
남장을 한 개월은요,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친 뒤 보국과 함께 과거에, 미치보세요. 과거에 급제하고, 한자성은 뭐요? 입, 신, 양, 명, 입신양명, 또 출, 장, 입, 상, 출장, 입상. 컴마 찍고 유교적 출세주의. 유교적 출세주의. 컴마 찍고 뭐야 이게? 개월의 죄. 개월의 죄라고요. 가로 열고 뭐라 써야 돼? 황제, 천자를 기만한 거죠. 아시겠죠? 천자를 기만한 거지. 여자의 몸으로 뭐에 벼슬에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네, 어쨌든 자,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근장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 미치보세요. 대원수와 중근장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 대원수가 누구야? 빨리 대원수 누구야? 평국. 중근장 누구야? 보국. 그죠?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 뭐야 이게 바로 출장입상입니다. 써놓으세요. 출장입상. 출장입상 뜻이 뭐야? 나아간다. 어디?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장수다. 그 다음 전쟁이 끝나고 들어온다. 어디? 나라로 들어오면 재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코마 찍고 출전하여 공을 세우니까 이거 뭐야? 영웅소설에 이거 뭐야? 비범한 능력? 그죠? 비범한 능력? 그 과정에서 평국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게 되고요. 그죠? 병이 든 평국은 어이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 여자임이 밝혀진답니다. 갑니다. 어이가 엎드려 아뢰었답니다. 평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이상한 일이옵니다. 천자는 미치고시고 중국 명나라 황제의 귀찮아도 다 알아뒀어.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써. 천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답니다. 평국아 벼르시고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10만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가르하시고요. 써놓으세요. 뭐야? 어이의 진맥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천자의 모습. 평국의 비범한 능력. 여자로서 이룰 수 없는 공적이라는 반응. 여성으로서 이룰 수 없는 공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함으로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마라. 미쳐보세요.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함으로 미치고요. 뭐야 이거는?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누가 미심쩍게 여기는 거야? 보면 되잖아. 여기 천자잖아.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대사. 천자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써놓으세요. 뭐야? 천자가 평국에게 느끼는 미심쩍은 부분으로 여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 그러면서도 뭐해? 누설하지 말라니까 뭐해? 비밀로 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시고는 내시를 시켜 자주, 미치세요. 자주 문병하도록 하셨다. 미치시고요. 이런 거 보면 뭐야? 평국에 대한 애정이 커 커요. 그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천자에게 여자임이 밝혀졌지만
형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큰 변화가 없음. 그만큼 능력자니까. 자, 이때 평국은요, 병세가 차차 나아졌답니다. 생각하기를, 어이 앞에 하시고요. 어이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탄로날 것이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으로 바꿔 입고 규중에다 비치고요. 규중은 뭐야? 써놓으세요. 아녀자가, 여자들이요. 아녀자가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방, 규방 이런 말도 씁니다.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황제가 알았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여자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하고는요, 즉시 남자 옷을 벗고는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를 베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 좀 써놓으세요. 남장 후 여성의 몸으로 입신 양명에 성공한 평국이 스스로 여자임을 밝히려고 결심. 그리고 뭐 스스로 밝힌 것도 있지만 뭐 지금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거죠. 그리고 앞에 하시고요. 그리고 흐느끼니 주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이에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대. 개월이 슬픔에 잠겨오는 모습은 추구월 미치고요. 추구월이 뭐야? 음력 9월로 가을의 계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비유적인 거죠. 초승달이 구름에 잠긴 듯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우며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 가로다주시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모습으로도 뭐한 거야? 나름 괜찮아 이쁘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천자를 속인 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평국이 부모님과의 인연이 어찌 될지 몰라. 슬퍼하는 장면을 묘사. 부모님과의 인연이 어찌 될지 몰라 슬퍼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개월이 천자께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답니다. 한림 앞에 하시고요.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잊으시고요. 개월에 벼슬 이름 이름이 긴 것을 통해 나라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음을 보여줌. 고이 애들은 야자 뺀다던데. 그렇게 지치시면 야자를 하루 좀 빼는 것도. 알아서 강연은 안 함. 그 다음 형국은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하고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5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오며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은 뭐야? 환란, 난이에요. 난을 만나서 물속에 외로운 넋이 즉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여궁의 덕으로 살아났사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불행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 영웅소설의 구조로 볼 때 위기와 시련에 해당하던 세월. 영웅소설의 구조로 볼 때 위기와 시련에 해당하는 세월이죠.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앞에 놓으시고요.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 아까 말했죠. 여자가 거처하는 바 늙어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무슨 말이야? 자기가 여잔데 이런 위기를 겪고 부모님과 헤어졌지. 그런데 뭐해? 어떤 남자의 부인으로 결혼해서 살게 된다 그러면 헤어진 부모를 찾을 일은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뭐 했다는 거야? 남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을 속이고 벼슬을 하게 된 거죠. 가로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고 부모님의 유고를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장을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불가피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천자를 속인 죄는 인정하나 어쨌든 사연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 앞에 두시고요. 황상을 속이었고 조정에 들어싸우니 신첩의 죄는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었고 내려주셨던 유지 비치시고요. 이건 뭐 어휘니까 써놓으세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글. 인수에다 비치시고요. 자, 이거는 군대를 조직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나무패 또는 도장, 인자가 도장 인자예요. 인수를 올림나이다. 이거 뭐 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머니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해요.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서 신첩을 속히 처참하옵소서 가르쳐주시고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자신이 가진 권력을 뭐 했어? 반납하는 거지? 써놓으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평국이 누리던 권력을 반납하고 천자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자세. 천자께서 그를 보시고 용상을 치며 말씀하셨다. 천자에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평국의 능력을 알아보는 현명한 인물.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하죠. 내가 봤을 때. 그를 보시고 용상을 치며 용상에다 미치고요. 용상은 뭐예요? 황제가 정무를 볼 때, 정무라는 건 나란 일, 정무를 볼 때 앉던 상입니다. 상. 테이블. 치며 말씀하셨답니다. 평국 앞에 놓으시고요.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서리법이죠, 그죠? 봤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죠. 고금 뭐야? 예나 지금이나 없는 일이로다. 이런 여자는 없었어. 천하가 비록 넓지만 물은 뭐야? 글과 무는 무예. 글과 무예를 다 갖추어
갈충보국 미치지고요. 한자성어니까. 갈충보국 뭐야?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를 갚다. 정신 차리고 써.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에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이게 바로 출장입상이야.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거. 이거 밑줄 그으시고,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 들어와서는 재상, 출장입상. 한자성어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쨌든. 자,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 없을 것이다. 평국이 비록 여자이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또 서리법이지. 거두 안 거두? 안 거두. 가르쳐주시고요. 써놓으세요. 천자가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용서하려는 장면. 콤마 당시 여성의 출세를 금기시하던 봉건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봉건적 가치관, 옛날의 가치관이란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봉건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천자의 결정. 봉건적 가치관에 의하면 평국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감히 어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해버렸다고요. 아시겠죠? 콤마 찍고요. 유교적 출세주의가 반영된 겁니다. 한자성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출장, 입상, 그죠? 입신양명. 간혹가다 하나 더 나와요. 유방백세 나오는데 그것도 알아두세요. 유교적 출세주의를 나타내는 한자성어. 입신양명이 하급, 출장, 입상이 중급, 유, 방, 백, 세가 상급이에요. 이름을 되날려서 뭐 백세까지 후세 날린다 이런 얘기예요. 출장, 입상? 아니, 정신 좀 차려. 입신양명. 몸을 세워서, 세울 입자, 몸신자, 몸을 세워서, 양명, 드높일 양자에 이름 명자, 이름을 드높인다. 오케이? 자, 내용 정리합시다. 이 작품에서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면 안 돼. 유교적 출세주의는 알아야 되는 거고, 군담소설 알아야 되는 거고, 영웅소설의 구조 알아둬야 되는 거고. 자, 갈래는요. 군담소설 하나 쓰시고요. 군담소설. 지금 써놨잖아. 군담소설. 자, 이거 한문소설이야? 국문소설이야? 국문은 쉽게 말해서 한글로 썼다는 거야. 국문소설이야? 한문소설이야? 헷갈리지, 그지? 이거 국문소설이에요. 써놓으세요. 국문. 이런 거 낚이면 큰일 나. 앞에는 그럴듯하게 앞에는 뭐라 그래? 영웅소설의 구조를 가져서 여성의 출세주의를 보여주는 한문소설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 그럴 때 이런 거 국문소설. 그 다음에 뭐해? 영웅소설. 물론 여성을 넣으면 더 좋죠. 성격은 뭐야? 일단 말한 것처럼 영웅적이죠? 써놓으세요. 영웅적. 콤마 일대기적이 뭐야? 빨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일대기적이에요. 콤마 전기적은 여기 안 나와요. 이 파트에는. 하지만 어느 파트에 나와? 오랑캐들하고 싸울 때는 도수를 부려버려요.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전기적 뭐라 했어? 비현실적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우연적. 왜? 뜬금포로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요. 그죠? 어쨌든. 그 다음에 시점은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배경은 중국 명나라 아까 나온 서달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 중국 명나라 서달의 난이 일어난 시기. 주제 써놓으세요. 홍계월의 영웅적인 행적과 활약. 홍계월의 영웅적인 행적과 활약. 자, 그 다음에 특징 써놓으세요.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나타나 있다. 지금 써드리는 거는 니네 파트가 너무 짧아. 전체적인 얘기한 거야, 이거. 다른 말로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죠? 뒤에 학습활동 파트 말고 전체적인 걸 말한 거야. 두 번째, 남장 모티프가 사용되었다. 세 번째, 남성보다 여성을 주체적이고 의지적으로 그려냄. 남성보다 여성을 주체적이고 의지적으로 그려냄. 그래서 찌질한 놈이 바로 누구야? 빨리 여기 써있잖아. 지웠네? 보국이에요. 아시겠죠? 편국이 맨날 구해줘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거. 아이고, 좋을 것 같은데. 대박이네.